간해의 목표별 수업 이론. 간해는 수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지적 기능 획득인지 운동 기능 수행인지 등등에 따라 학습의 단계라던가 학습 과제의 조직 등의 학습 설계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가지 학습 영역과 학습 방법. 간해는 수업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 영역을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지적 기능이란 상징을 사용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무엇을 하는 방법을 아는 것으로 기호나 상징을 사용하여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법적 지식, 절차적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어 정보란 구두 언어, 문장, 그림 등을 사용해서 일련의 사실이나 사태를 진술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실적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학습자의 내적 조건에는 언어 규칙, 지적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적 조건으로는 유의미 학습, 선행 조직자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인지 전략이란 학습, 기억 및 사고를 관리하는 내적 과정을 통제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많은 지적 기능의 학습과 연습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태도는 자신의 행동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신 상태로서 내적, 정신적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운동 기능이란 수많은 조직된 운동 행위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간해는 학습자가 학습을 할 때 일어나는 내적 변화에 주목하여 9가지 수업 사태를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수업의 도입 단계,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본 수업 내용,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주의 집중 획득 단계에서는 갑자기 자극을 변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을 수업에 주의 집중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를 제시하는데요. 학습자에게 학습 후에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학습자들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선수학습을 회상시키는데요.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장기 기억으로부터 재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자극 제시 단계에서는 변별적 특성을 갖는 내용, 즉 가르친 내용을 제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배울 내용에 대해 선택적으로 지각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학습 안내 제공 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조직을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부호화 과정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저장시키게 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는 학습할 내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으나 학습자의 내적 과정에 주목하여 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수행을 유도하는데요.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재생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피드백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강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드백 결과 못하거나 부족하면 여덟 번째 수행평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수행평가 단계에서는 피드백과 함께 학습자에게 추가적인 수행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인출을 하고 또다시 강화를 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 피드백 제공에서 잘 했거나 여덟 번째 수행평가 단계를 거친 후에는 아홉 번째 파지와 전이 증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양한 연습과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재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배운 내용을 일반화합니다. 간해의 학습 위계. 간해는 지적 기능에 대한 학습 위계를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학습 위계의 분석 절차는 최상위부터 하향식으로 수업의 절차는 최하위부터 상향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학습 위계를 분석하여 수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리를 파악하고 그 원리에 관련된 개념들이 무엇인지 알아낸 후 각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변별 요소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업을 할 때에는 변별부터 시작하여 개념을 알려주고 각 개념들을 연결한 원리를 알려준 후 그것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학습 과제를 분석하면 그 단원에서 가르칠 학습 요소가 무엇인지 명백히 할 수 있으며 학습 요소 간의 상호 관련성을 밝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의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필요한 선수를 밝혀줍니다. 또한 형성평가의 기준이 되고 학습 요소의 누락이나 중복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라이겔로스의 정교화 교수 이론. 교수 전략에는 수업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관련된 조직 전략,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관련된 전달 전략, 그 둘을 관리하는 관리 전략이 있는데요. 조직 전략은 또다시 미시 전략과 거시 전략으로 나뉩니다.
미시 전략은 단일한 아이디어, 개념, 원리, 절차 등에 관한 수업을 조직하는 기본 방법으로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라이겔루스도 미시 전략 이론으로 개념 학습을 제시하였는데요. 그는 미시 전략보다는 거시 전략인 정교화 이론으로 훨씬 더 유명합니다. 정교화 이론은 이른바 4S로 불리워지는 선정, 계열화, 종합, 요약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교화 이론을 요약하자면 수업의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구체화, 세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줌렌즈에 비유하였는데요. 수업의 전체적 윤곽을 제시하는 것을 줌아웃, 구체화, 세부화시키는 것을 줌인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교화 이론의 7가지 교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순 복잡의 계열화. 정교화된 계열이란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순서로 학습 내용을 조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념의 정교화는 상위 개념을 먼저 제시한 후 하위 개념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절차적 정교화는 일반적인 절차로부터 시작하여 세분화된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론적 정교화는 일반적인 원리와 이론을 먼저 제시한 후 특수한 원리와 이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선수학습 요소의 계열화는 학습의 구조 혹은 학습의 위계에 기초합니다. 학습의 구조란 새로운 정보를 배우기 전에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먼저 배워야 할지를 밝혀주는 구조입니다. 셋째, 요약자는 학습한 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복습하는 데 사용되는 전략 요소를 말합니다. 넷째, 종합자는 개개의 아이디어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통합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략 요소를 말합니다. 이미 학습한 개개의 아이디어를 비교하여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서 오스벨의 선행 조직자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다섯 번째, 비유란 새로운 정보를 학습자가 친숙한 아이디어에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수의 전략 요소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인지 전략 자극자. 인지 전략이란 어떤 학습 내용이든 사용될 수 있는 학습의 기술과 사고의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비유 등을 생각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학습자 통제. 학습자가 다음에 4가지를 선택하고 계열화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학습할 내용, 학습 속도, 학습자가 선택한 특정 교수 전략 요소와 그 전략 요소가 사용되는 순서, 인지 전략.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라이겔루스는 학습 속도만은 통제권을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미시적 조직 전략인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을 보겠습니다. 간의 목표별 교수 이론처럼 각 목표별로 학습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메릴은 가네가 제시하였던 5가지 학습 영역을 내용 차원과 수행 차원으로 구분하여 10가지 학습 목표를 만들어냈습니다. 내용 차원에는 사실, 개념, 절차, 원리가 있고 수행 차원에는 기억, 활용, 발견이 있는데요. 매칭하면 12개의 학습 목표가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을 활용하거나 발견하는 학습 목표는 나오지 않으므로 10가지의 학습 목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을 기억하는 것의 예로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개념을 발견하는 학습 목표는 환경오염이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찾을 수 있다. 원리를 기억하는 학습 목표의 예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말할 수 있다. 원리를 활용하는 학습 목표의 예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 원리를 발견하는 학습 목표의 예로는 직각삼각형의 여러가지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의 교수 처방으로는 1차 제시형과 2차 제시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회상하게 하는 것이며, 사례를 설명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주는 것이고, 사례를 질문하는 것은 연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켈러의 학습 동기 유발 교수 이론. A. attention, 주의력.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학습 자극을 적절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법으로는 교수 자료의 제시 기법을 다양하게 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며 특이한 상황이나 문제 사태를 제시하고 익숙한 예와 생소한 경험을 동시에 제시하며 경험 요소들을 비유적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R. relevance, 관련성, 적절성. 관련성이란 학습 과제와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흥미에 부합되면서도 의미, 가치가 있는 것과 관련됩니다. 즉, 학습 내용의 적절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법으로는 새로운 학습 과제를 친숙하게 만드는 것, 흥미와 관심사에 기초한 실제의 경험 자료를 활용하는 것, 학습 내용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수월성, 다른 말로 우월성의 표준을 성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학습 결과 더 우월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C. confidence, 자신감. 학습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될 때 학습 동기가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 기법으로는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 난이도에 따라 과제를 계열화하는 것, 학습자에게 개인적 학습 조절 전략 또는 학습 통제 전략을 적용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S. satisfaction, 만족감. 학습자의 노력의 결과가 그의 기대와 일치하고 학습자가 그 결과에 만족하면 동기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기법으로는 수행 결과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학습한 내용을 일반화하여 적용해 보도록 하는 것,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보상을 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